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구 문제입니다. 오늘 인구 문제이고요. 그다음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합니다. 첫 번째 세계의 인구 문제, 두 번째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인구 문제를 따로 보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그 두 개 문제를 짧은 시기에 다 겪었기 때문에 세계의 인구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을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세계의 인구 문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 가로 열고 시기별로 볼 겁니다. 세계의 인구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야겠죠. 세계를 어떻게 나눠? 잘 사는 나라와 잘 사려고 노력하는 나라. 이렇게 길게 말하지 않지. 우리는 세 글자로 말하죠.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도국, 그 다음에 선진국, 이렇게 나눠서 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인 세계의 인구 문제. 문제에서 우리가 먼저 볼 건 뭐냐면 개도국부터 바라볼 겁니다. 개도국. 인구 문제와 인구 문제의 원인과 인구 문제의 대책,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볼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원인, 그 다음에 대책,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볼 겁니다. 개도국의 인구 문제는 세 개예요. 세 개. 세 개. 첫 번째 문제가 뭘까? 생각해봐. 개도국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 사람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해요. 그게 문제야? 사람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개도국은 사람이 너무 많이 태어나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인구가 많다, 인구가 적다 그 자체만으로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인구가 이 상태에서 갑자기 많아지거나 갑자기 줄어들거나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개도국은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어.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기아와 빈곤이 생깁니다. 기아와 빈곤 문제가 생기죠. 즉 이것의 원인을 따져보니 경제 성장 속도보다 인구 성장 속도가 더 빠른 것이야. 즉 인구 성장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기아와 빈곤이 나타나는 겁니다. 좀 더 쉬운 예시를 들어드리면, 자, 선생님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고 칩시다. 300만 원. 그러고 1년에 월급이 10만 원씩 올라가.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소박하구나. 그래요. 1년에 10만 원씩 월급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결혼을 했어. 애를 낳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300만 원 가지고 몇 명이서 나눠 써야 되지? 3명이서 나눠 써야 돼. 근데 다음에 애를 또 낳았어. 언제 몇 명?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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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이 지났습니다. 나의 월급은 얼마? 400만 원이야. 나의 월급은 400만 원. 내가 자식이 몇 명? 10명. 그럼 이제 이 돈을 몇 명이서 나눠 써야 돼? 12명에서 나눠 써야 된단 말이야. 충분합니까? 부족하지. 즉 내가 애를 낳는 속도, 인구 성장 속도가 내가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랐기 때문에 나는 빈곤과 가난에 허덕이게 되겠지. 즉 급식 먹을 때 어떻게 이제? 엄청 많이 먹어야지. 엄청 많이 먹고 저녁 굶어야지. 그리고 이제 봉투 하나 갖고 와가지고 우리 이할제 막둥이 줘야지 하면서 여기 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인구 성장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보다 워낙 빠르다 보니까 빈곤과 가난에 기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 첫 번째
인구 성장 속도를 낮추던지, 두 번째, 경제 성장 속도를 높이던지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구 성장 속도를 낮추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출산 억제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산 억제를 하게 되는 거야. 즉, 애 좀, 그만 좀 낳으십시오 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 다음 두 번째, 경제 성장 속도를 살짝 올리면 되겠죠. 네.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 이걸 늘리기 위해서 또는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라 부르냐? 인구 부양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구 부양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합니다. 인구 부양력 향상. 인구 부양력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인구를 책임질 수 있는 또는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기아와 빈곤이니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늘리면 되겠죠. 네. 즉 농업의 기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농작물을 생산해낼 수 있고요. 먹여주기만 하면 됩니까? 일도 해야 되지.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어디로 떠나버렸어? 선진국으로 이동을 해버렸잖아. 그래서 산업화를 합니다. 산업화. 산업화 정책을 통해서 공장들, 2차, 3차 산업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경제를 발달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게 기아와 빈곤의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두 번째 문제 뭐가 있을까? 자, 봅시다. 70년대야. 60년대야. 우리 60, 70년대인데 태어나니까 완전 시골이야. 여기서 살 거야? 아니요. 어디로 가버려? 도시. 그렇지, 도시로. 옆집 영희도, 뒷집 철수도 다 어디로 가버렸어? 도시. 나만 이 시골에 참을 수 있어? 아니요. 없지. 나만 남을 수 없어. 나도 어디로? 도시로. 나만 이렇게 생각했어? 아니요. 다 떠났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봐봐. 도시로 우리 떠난 거 뭐라 불러? 이촌양도라고 부르죠. 이촌양도. 이촌양도가 원인이 됩니다. 이촌양도로 다 도시로 떠났어. 그럼 도시에 이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도시 문제가 생겨요. 자, 이 도시 문제는 뭐가 있을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자, 문제지. 자, 봐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학교에 약 1000명이 안 됩니다. 학생이. 약 900명 정도 있어. 근데 쉽게 1000명이라고 할게요. 1000명의 학생이 있는데 내일 500명이 전화가 왔어. 그 다음날 500명이 또 전화가 왔어. 그 다음날 또 500명이 전화가 왔어. 그 다음날 또 500명이 왔어. 이제 몇 명이야? 3000명이 됐어. 이제 우리 교실에 90명씩 앉아 있어야 돼. 이제 급식 먹을 때 1시간씩 기다려야 돼. 매점 갈 때, 야, 좀 비켜줘 하면서 가야 된단 말이야. 어때? 싫어요. 싫지.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누굴 죽여? 학교를 늘려야 되는데 학교가 하루아침에 늘어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만 좀 와. 그만 좀 전화 와 라는 게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생긴 문제 뭐냐면 주택이 부족합니다. 교통이 혼잡하겠죠. 환경도 오염이 있겠고요. 플러스 이제 범죄 같은 것도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다른 시골을 그렇지. 촌락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거야. 촌락 지역. 즉, 도시로 오지 않고 그 촌락 지역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잘 봐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봐봐. 우리가 태어나니까 시골이야. 시골에 건물 몇 채 지어준다고 거기에 붙어 살아? 어림없지. 나를 여기 붙잡아두기에는 어림없죠. 어디로 가버려? 도시로 가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대책은 되는데 큰 효과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문제 뭐냐? 일부 아시아 국가,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겪었던 그 문제. 이왕이면 아들을 낳고 싶다. 이거 뭐라 불러? 남아선호 사상이 있죠. 남아선호 사상. 남아선호 사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 성비 불균형을 가져옵니다.
성비 불균형을 가지고 오고요.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 성별을 알지 못하고. 그렇지. 쉬워요. 그냥 인식 개선해주면 됩니다. 인식 개선 캠페인 같은 걸 펼치면 된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개도국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야? 선진국을 봐야겠죠. 선진국. 자, 선진국에 문제가 있고요. 원인이 있고요. 대책이 있습니다. 심플해요. 선진국은 딱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 애를 안 낳아서. 그걸 우리 뭐라 불러? 저출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가 있을까? 애는 안 낳고 사람들은 늙어가는 뭐? 고령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인부터 볼게요. 저출산의 원인이 뭘까? 우리가 저번에 배웠어. 여성이 그렇죠. 여성의 사회 진출. 두 번째로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 그렇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했죠. 가치관이 변화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서 혹시 일을 하고 계신다, 엄마가 일을 한다 손? 그죠? 여러분 친구들 봐봐. 다들 일을 거의 다 하시죠? 내리시고. 즉, 여성이 사회 진출하면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데 조금 더 불리한 가정 환경이 됐죠. 그러다 보니 애를 많이 낳았나? 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해. 옛날에는 애를 키워놓고 몇 년만 낳아놓고 몇 년만 키우면 뭐야 이제 이 친구는? 노동력. 거기다가 내가 늙으면 뭐야 이제? 노복지 수단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지. 근데 현재는 그게 돼, 안 돼? 안 돼요. 몇 살쯤에 돈을 벌 수 있지? 그렇죠. 한 23살, 24살이라고 봅시다. 대학 졸업하고. 그러면 그때 300만 원을 벌었어. 엄마 아빠한테 얼마 갖다 줄 거야? 50만 원. 그렇죠. 지금 50만 원 얘기하면서 눈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한 번 이렇게 한 번 돌아다가 돌고 50만 원이라고 그 거금을 주기로 했어. 평생 드릴 수 있어요? 50만 원씩? 그렇죠. 그러면 엄마 아빠는 너를 복지수나로 생각할까? 아니지. 그치. 여러분들이 봐봐. 25년 동안 키워놨더니 50만 원 주는 것도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하고 평생 주지도 않을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모두 다 비슷한 생각이야. 여러분들 부모님도 그 돈을 받고 싶지도 않을 확률이 더 높죠. 여러분들을 노후 복지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나올 필요가 있니? 아니요.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노후 복지 수단으로 생각했으면 여러분들 완전히 투자 가치로서 상당히 떨어지는 형태지. 한 달에 여러분들 50만 원만 들어갑니까? 지금 달달이? 아니요. 훨씬 더 들어가지. 먹고 자고 입고 학원도 다니면 5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 돈 모아가지고 주식 사서 모아놓는 게 노후복지 수단으로는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화했으니까 많이 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뭘까? 장려. 그렇지. 애 좀 많이 낳아 주십시오라고 출산 장려 정책을 펴는 겁니다. 여기는 억제, 애 좀 그만 낳으십시오. 여기는 장려, 애 좀 낳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고령화의 원인이 뭐죠? 의료기술의 발달.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인구 변천 모델만 머릿속에 다 있으시면 여러분들 이거 다 찾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이게 수업하면서 이게 조금 그런 게 뭐냐면 의료기술 발달이 꼭 잘못된 것 같잖아. 다른 방 갔더니 대책이 뭐라고 하냐면 의료기술의 발전을 멈춰요.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약간 어감이 그렇긴 한데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이 더 오래 살 수 있었다. 고령화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책은 뭐야? 의료기술 발달 멈춰 아니야? 다른 방 갔더니 고려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려장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돼? 자, 잘 생각해봐. 노인이 많아지고요. 노령화가 되는 문제가 뭐야? 이유가 뭐야? 사람들이 안 죽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왜 문제야? 나이 먹은 게 왜 문제야? 그렇지. 일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문제야. 이 사람들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일자리. 그렇지. 일하십시오. 노인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노인 복지 정책이라는 게 나옵니다. 노인 복지 정책.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 정년을 연장합니다. 즉 58세, 60세까지 일하던 사람들을 65세, 62세 더 오래 일하십시오. 노인분들. 플러스 뭐가 있냐? 재취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호봉제로 운영이 되는 데도 많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면 돈을 더 많이 받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 그래서 다른 재취업 하십시오 라는 거야.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 은퇴를 했어요. 선생님 은퇴하면 월급 많이 줘야 되잖아. 은퇴할쯤 되면. 그러니까 그 돈 주긴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재취업할 수 있는 다른 일 하십시오. 아파트 경비라든지 아니면 여기 배움도 지킴이라든지 이런 일을 계속 하십시오. 노인분들 이런 거야. 정년연장과 재취업 플러스 연금을 주는 걸로 해결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일을 못해서 문제? 뭐 하면 돼? 일을 시켜 더 오래 더 다른 일 이런 일을 하십시오 라고 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일단 이 세계 인구 문제에서 개도국과 선진국 문제를 봤고요. 잠깐 여기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주제였던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 이것도 시기별로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960년대, 두 번째는 1970년대, 세 번째는 1980년대, 네 번째는 1990년대, 다섯 번째는 2000년대 이후로 보겠습니다. 일단 1960년대에는요 인구 너무나 많이 늘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 억제 정책을 펴요. 1970년도 똑같이 출산 억제 정책을 펴니다. 80년대에는요 출산 억제 정책을 펴니다. 플러스 남아선호 사상 멈춰!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90년대는 이제 출산 억제는 이제 그만하지만 남아선호를 멈춰! 라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출산 장려 정책으로 가게 됩니다. 한 세대 만에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야.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출산 억제 정책 플러스 남아선호 멈춰! 거기다가 2000년대 이후부터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TV 좀 켜주세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 인구 변천 모델 봤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머릿속에 잘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0년대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60년대에 나오는 표어들이야.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변한다. 우리 TV가 좀 TV가 지금 상황이에요. 이거 NG에 넣어주세요. 어. 영상 끝날 때쯤 NG 모음 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TV 켜주시고 다시. 그래서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기르자. 그 다음에 적게 낳아 잘 기르면 부모 좋고 자식 좋다. 이 말 마지막 게 우리 엄청 중요하게 한번 보면 봐봐. 많이 낳아서 잘 기르면, 아니 적게 낳아서 잘 기르면 부모도 좋고 자식도 좋다. 이게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 많이 낳아서 7, 8명씩 낳아서 대학도 못 보내고 고등학교도 못 보내고 학교도 못 보내고 아무렇게나 키우지 말고 2, 3명만 낳아서 뭐 하라는 거야? 교육시켜서 출세시키라는 거야. 그 출세시키면 누가 좋아? 부모가 좋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가치관이 남아있다라는 거지. 출세시켜서 니도 좋고 자식도 좋고 둘 다 좋은 거 아니냐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평균 출산율이 약 6 정도 됐습니다. 6명 정도 났다라는 거야. 70년대로 넘어갑니다. 70년대 넘어오면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서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래서 이 1981년이 되면 국민소득 1000불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00불이면 어느 정도야? 엄청 많이 1000달러. 지금 저것보다 우리가 30배가 넘게 법니다. 우리나라 소득이. 그러니까 1981년에는 1000불이 우리나라의 꿈이었던 거지.
꿈.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애들을 많이 낳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왜냐? 경제 성장 속도가 못 따라가니까. 이게 너무나 커버리니까. 그래서 출산율을 좀 낮춰라. 이때 출산율은 평균적으로 약 4 정도 됩니다. 4. 다음 1980년. 둘도 많다라고 하면서 삼천리는 초반원이라고 해서 이 옥수수 보시면 이제 막 미어 터지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많이 질문을 하면 많이 애들이 착각하는데 저 당시에 인구가 많았잖아. 저 때가 많을까? 지금이 많을까? 지금이 훨씬 많아. 계속 인구는 증가하고 있었어요. 2019년에 처음으로 하강 한번 찍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더디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지금이 저 때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 때 태어났던 분들 아직도 다들 살아 계셔요.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이 더 많다라는 거지. 하지만 지금은 저렇게 천만원이란 말 써요? 애 좀 낳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러잖아. 알겠죠? 이때 출산율이 2.1 이하로 떨어집니다. 2.1 이하로 떨어져요. 2.1이 왜 중요해? 그렇지. 대체 출산율이잖아. 우리 현재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2.1명이 나와야 되는데 학교 출산율이 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980년부터. 그래서 1990년에는 이제 뭐에 관점을 주냐? 선생님, 착한 일 하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 선생님 태어날 때 이때쯤이야. 그래서 아들 바람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착한 일 했나 봐요. 여자 짝꿍이 있죠. 착한 일 했나 봐요. 여자 짝꿍이 있죠. 가운데 앉는 친구들 남자 둘이서 앉는 거야. 이때 남아선호 선생님 극에 달합니다. 아들 낳아야겠다. 아들 낳아야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 출산율은 1.5 이하로 떨어집니다. 90년대 때 1.5 이하로 떨어져. 근데 잘 생각해봐. 옛날처럼 애를 많이 안 낳아. 그럼 이왕이면 뭘 낳고 싶은 거야? 아들 낳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남아선호 사상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세대 때 친구들을 보면 애가 셋째다. 근데 늦둥이거나 막내나 남자가 그러면 누나가 둘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남아선호 사상이 90년대에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갑자기 바뀝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습니다. 자녀는 평생 선물, 자녀끼리 평생 친구. 여기 보시면 이제 아버지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먼저 가시겠죠. 하지만 이 두 친구들은 이제 형제는 남아서 평생 뭐가 된다고? 친구가 되라는 거야. 다음 보시면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해서 애기 배 이제 잡고 있죠. 그다음 하나는 외롭다. 그래서 이제 혼자면 이렇게 놀이터에서 이제 혼자 외롭고 맞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셋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까 애를 낳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거야. 근데 잘 봐봐. 포인트를 잘 봐봐. 애를 안 낳는 사람들한테 나라고 하는 거야? 아니요. 어떤 사람들? 이미 나와서. 그렇죠. 이미 애를 낳은 사람들한테 더 나으라는 거야. 0에서 1로 가는 건 아주 힘든 일인데 1에서 2로 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 낳은 사람들한테 너 자식 생각해봐. 하나는 외롭잖아. 혼자 남아서 부모는 먼저 가고 혼자 남으면 얼마나 외롭겠니? 마음이 어때? 그런가? 슬퍼. 그러니까 애를 하나 더 낳을까?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인 현재 출산율은 1.2 이하로 떨어지고 현재 0.78 이하로도 떨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135페이지에 있는 2015년 숫자로 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있는데 이때보다 현재 나아지는 지표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보시면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1.24라고 되어 있죠. 0.78 작년에 기록하고 그것도 깨졌고요. 올해 깨질 예정이고요.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 32.2세였는데 이것보다 현재 더 높아졌습니다. 산모의 출산 연령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 자, 봐봐. 20살 때 내가 애를 한 명 낳았어요. 살면서 평생 동안 살면서 애를 더 낳을 확률이 있어 없어? 더 낳을 확률이 있죠. 근데 내가 35에 애를 처음에 낳았어. 다음 애를 낳을 엄두가 안 나죠. 그러니까 어릴 때 낳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면서 출산 연령을 보는 거야. 근데 이것보다 더 늦어 지금은. 그 다음에 2030년에 인구 성장이 0.01로 가고요. 2060년에 이제 마이너스로 도달할 거라 했는데 2019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먼저 찍어요. 생각보다 출산율이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가하는 노년층 인구로 13.1%로 찍혀 있었는데 현재 15%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기 8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훨씬 더 짧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나아지는 통계 지표가 지금 현재 전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기까지 하고요. 인구 피라미드는 8분짜리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알겠죠? 네. 혹시 질문?
없으면 일단 수업 끝. 일단 정리.